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드렸고, 그 사이에 방송에 대한 일정 때문에 자세한 소식들을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 좀 모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 전환과 기관 매수 규모 확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루 종일 좀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증시 자체가 반등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전기, 전자, 제조업, 운수, 장비, 업종 위주로 해서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시사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 유입보다는 텍트, 전통적인 주식들, 대형주 위주로 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개인은 이제 매도 지속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기 부양책 합의 여부에 따라서 내일 증시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증시는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혹시 좀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2320포인트에서 2400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상단은 2418포인트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 보는 거는 아직은 좀 과한 것 같고 2418포인트보다 아래인 2400포인트의 최상단을 설정을 하고 2320포인트를 하단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박스권 개념의 금주의 증시를 예상을 합니다라고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다행인 것은 요즘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좀 다지고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주인공은 대형주죠, 대형주. 예, 대형주가 이러한 모습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증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것처럼 투데이즈 증시 주요 이슈입니다. 펠로시란 사람의 이름이죠. 미국의 민주당 소속 낸시 플로시 하원 의장이죠. 예, 미국 대선 전에 부양책 협상 시한을 48시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지금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소속 낸시 플로시 하원 의장은 대선 이전에 추가 부양안을 승인하려면 48시간 이내에 협상을 타결해야 된다고 밝혔고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펠로시 의장과 문우신 장관 사이 협상에 큰 진척이 없이 타결이 임박한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소식통의 발언을 좀 전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장 마감 후 펠로시 의장 대변인이 드루 해밀이 자신의 트위터에 문우신 장관과 오후에 한 통화에서 상호 이견을 계속 좁혔다고 언급했고요. 이러한 부분의 영향에 의해서 금일 같은 경우에 미 증시 선물이 0.5% 내외 동반 상승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 증시 급락은 예상이 안 된다라고 역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에 협상이 되진 않겠죠. 그 대선 후에 또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변동성은 있지만은 완전한 급락은 아직까지는 예상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주요 정치 이슈는 금일 중에서도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SK 하이닉스가 인텔 메모리 칩 부문을 인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11조 원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 인수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인수 가격은 11조 4천억입니다. 이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와 인텔의 협상이 무엇인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인텔은 중국 다롄의 3D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협상 대상일 것이란 추측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메모리 사업이 공고화 된다는 점은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낸드 플래시 사업의 단기 흑자 전환이 어렵다는 점은 부담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해서 경쟁력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 11조 4천억 부담이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사업의 단기 흑자 전환이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SK 하이닉스의 이러한 어떤 이슈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의 대련 팹을 SK 하이닉스가 인수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사실 지난해 7월부터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의 그 SSD 사업을 강화하고 중국 대련 팹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년간 인텔의 메모리의 누적 실적은 매출 140.7억 달러의 영업 손실이 20억 달러에 그쳤다는 거죠. 다행히 지난 2분기에는 매출이 16억 6천억 달러의 영업이익률 19% 증가 플러스가 됐다는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텔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와 AMD의 계속된 도발과 부진한 주가가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메모리보다는 본연의 CPU 사업에 집중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된 이후에 인텔은 약 3% 가까이 급반등했고요. 최종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0.8% 상승한 이후에 시간 외에서 1% 가까이 이제 상승 중이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마이크론과 WDC 주가는 각각 2%, 8% 상승한 채 마감했고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콘솔리데이션은 군 뉴스다라는 거죠. 어쨌건 좋은 뉴스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주의 장에서는 10조 원이 넘는 거금을 투자하는 것이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인텔 메모리 인수를 한다라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부담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낸드 플래시 사업의 단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어렵다는 점이 부정적인 거죠. 이 부분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컨솔리데이션, 이 메모리 사업이 공고화 된다는 점은 주가에 긍정적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중단기적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박스권이 들어있는데요. 성장성과 수익성은 그동안에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 좀 약화되는 듯한 느낌 들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약화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85,200원인데 지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20일 평균 매수가 대비해서는 높은 가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뭐 10만 5천 원까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기본 10만 원 잡고 현재 가격 8만 5천 200원 정도에 비교를 해본다면은 상승 여력은 한 17.4% 정도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장에서 보는 적정가와 현재 가격의 괴리를 이렇게 좁혀주는 과정은 제가 보았을 때는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분기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금번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분기별 매출액이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3년 이평선이 이렇게 있고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저점을 짚고 이렇게 다시 추후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쨌건 지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매출액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텔의 근본 인수권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돈이 들어가니까.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하지만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안정성을 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늘 뭐 작은 종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이 투자를 하실 때, 최소한 재무적 안정성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채 비율이 40%, 유동 비율이 180%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안정성 여부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가 한 11.69 정도 되거든요. ROE가 좀 낮긴 해요. 4.7 정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근본 인수가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현재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가 않았어요. 외국인들의 한 100만 주 이상, 115만 주 이상 매도를 했고 기관은 그렇게 많이 매도를 안 했어요. 예, 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다. 이렇게 히스토리컬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적인 부분 한번 볼까요? 실적적인 부분.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볼게요. 지금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왼쪽 하단에 있는데요. 이렇게 매출액은 컨센서스가 8%, 작년 3, 4분기 대비해서 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07%, 순이익은 813%가 증가하는 거니까 성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내년 요거는 4, 4분기를 벌써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벌써 넘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먼저 나오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4분기 보는 거니까 4, 4분기 때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컨셉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최근에 연간 실적 전망치 부분이 서서히 좀 이렇게 영업 추정치가 좀 하향하고 있다는 게 조금 다소 좀 부정적이긴 해요. 예, 그래서 뭐 차트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트는 현재까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상승 추세입니다. 네, 상승 추세고요. 주가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 정도에서 내일 만약에 반등해주면 좋은데 밑으로 빠지면은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고 어느 정도 수급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도를 했다가 주가가 우상향 패턴이 나오면서 꾸준히 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를 기존에 한 7만원대에 사신 분 입장에서는 금일의 하락이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비중을 좀 축소하고 흐름을 보고 다시 비중을 늘린다든가 이런 어떤 유연한 투자 전략이 더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삼아 줘야 되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화된 게 메디톡스예요. 예, 메디톡스. 메디톡스 갖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이제 불편한 얘기인데요. 또 허가 취소, 국가 승인을 안 받고 판매를 했다는 거죠.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움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서 19일자로 이 제품을 회수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를 했고요. 한국거래소는 이 메디톡스에 대해서 20일부터 정규시장 매매 거래 개시 시점 30분 경과 시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 매매 거래 정지를 조치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세하게 말씀드린 그렇고 메디톡스가 계속해서 소송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또 이러한 그 국가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문제도 있고 또 발생한 거죠. 이 메디톡스에 대해서 신뢰감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메디톡스를 가지고 추후에 수익을 낸다든가 크게 수익을 낸다든가 또 충분히 보유를 해서 회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많이 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비중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이 종목에서 빠져나오고 손실 부분을 다른 쪽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건 메디톡스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요. 오전장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에 정리를 해보니까 코스피가 전일 대비해서 0.5%가 하락하고 개인, 외국인이 다 양매도를 나왔고 기관만이 매수를 해줬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개인만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오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삼성전자 홀로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 대규모 품질관리 비용 투입에 약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도, 금융투자는 대형주, 제조, 전기전자, 운수, 업종만 매수 중에 있고 코스닥은 개인 매수를 하고 있으나 외국인 플러스 기관 매도 매도 2% 약세. 어쨌건 안 좋았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주목을 받았던 강세 업종을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 탄소 배출권이죠. 미국 대선이 지금 그 우편 접수까지 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한 위치로 분석이 되고 있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바이든 후보 선거인단 합계 226명으로 트럼프 125명보다 2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련 소식에 친환경 관련주 일부 부각이 됐던 거죠. 오늘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풍력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오른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은 친환경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정책 수익 기대감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장기업 지주라든가 한솔 홈테크,
뭐 선창산업, 이건홀딩스, 에코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KC코트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상당히 오전에는 좋았어요. 오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뭐 저는 뭐 한 두 종목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는 첫 번째는 KC코트렐 한번 보겠습니다. KC코트렐. 네. 네. 자, KC코트렐 주가가 오늘 뭐 급등을 했다가 많이 빠졌어요.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아직은 그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뭐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크게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은, 아직은 상승 추세가 살아 있다라고 뭐 해석을 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은 해석을 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추세를 잡은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KC코트렐의 오늘 9% 거의 10% 가까이 하락은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를 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8,600원인데 8,600원인데 상승시부터 이렇게 고점까지 한번 쭉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 7,700원 정도. 네. 7,700원에서 뭐 7,200원 요 정도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가 뭐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은 좀 더 바람직한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다행히도 많이 빠지지 않고 올라가 준다면은 좋죠. 아주 좋죠. 예, 좋은데 만약에 빠지면은 뭐 손절을 고민하기보다는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이 KC코트렐이 아직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빠지면은 뭐 7,200원과 7,800원 사이에서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수익권을 들어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전략. 이 부분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이런 두 종목 정도의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뭐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긴 관점에서 볼게요. 자, 이게 주봉상 차트입니다. 예, 좀 길게 보시면은 뭐 굳이 이렇게 뭐 크게 염려할 수 있는 주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예. 염려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이미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주가는 가격 조정되면 재차 상승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C차트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요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앞전에 12,45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1,150원까지 하락을 해서 조금 심려가 좀 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염려치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 둘, 셋, 넷, 네. 요 정도 가격이 요 정도에서 한 9,500원에서 한 만원 요 사이에 만약에 가격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수급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뭐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한다면은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바이오는 재무적 안정성만 볼게요. 자, 예.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코바이오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매출액은 조금씩 작년 4, 4분기 때부터 올해 2분기까지만 데이터가 나와서 조금씩 증가는 돼요. 증가는 되지만은 아직은 근본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재무적 안정성을 봐야 되는데 이 재무적 안정성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이 14.7%, 유동 비율이 333.15%,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자, 이제 PBR이 1.85배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현재 지금 바이오황 기반 친환경 사업을 모색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에코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빠질 때마다 모아 가십사라고 말씀드리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현금 유보율입니다. 지금 자본 총계 대비해서 635억인데요. 한 1000%, 1003% 정도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14.7%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여지가 있어서 반복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KC 코트렐도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뭐 KC 코트렐 굉장히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작년 4사분기, 2019년 4사분기 때만 하더라도 고점을 찍었는데요. 계속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 1년 이평선이 지난 2분기까지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정배율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회사가 뭐 영업이익이 크게 안 나는 회사긴 한데 트레이딩은 좀 가능한 회사예요. 지금 자본 총계가 663억 정도 되는데요. 부채 비율이 뭐 369%에 좀 높죠. 200%가 넘어가면 좀 높습니다. 근데 현금 유보율이 그래도 조금씩 줄긴 했습니다만은 908%가 되는 거니까 트레이딩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권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뭐 무조건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은 안 돼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어떤 매수 가격대를 잘 정하셔서 잘 베팅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뭐 벤처 캐피탈 기업들 VC 기업이라고 하죠. 이민메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러시아에서 임상 이상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SV 인베스먼트, 이민메드 지분 보유 부가급 등 이런 종목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지켜보시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 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시기엔 좀 어려워요. 예, 어렵고 선수들만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나는 트레이딩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접근하셔도 되겠지만은 저는 그냥 지켜보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기존 영상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죠. 그죠? 한국가스공사,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이 세 종목을 함께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현대글로비스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공급망 솔루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이 지배구조 계산 수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대단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함께 보셔야 됩니다. 한국가스공사,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는 수소 관련해서 함께 보시고 뭐 지배구조 이슈로만 대응하는 경우에는 또 현대글로비스 별도로 또 보셔야 되겠죠. 어쨌건 현재 지금 주가 흐름이 대단히 좋습니다. 한번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지금 사도 될까요? 퀘스천 마크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기존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가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예,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금번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컨센서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4사분기 벌써 4사분기 나오는데 4사분기는 좀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보릿고개다. 올해 4사분기는 좀 보릿고개다.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증권가에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목표가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저도 머니투데이 방송 시세 포착이라는 좀
그 코너에도 출연을 해서 상담을 또 많이 드렸는데요. 항상 꼭대기 잡는 게 좀 문제긴 하죠. 그래서 지금 한 21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좀 하고 있고 23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출액은 뭐 이번 2분기 때 증가합니다. 예, 증가하고요. 또 4분기 때도 증가하고 4분기 때 4분기 때 증가하고 내년 1분기 때는 뭐 조금 주춤하죠. 네, 비슷하죠.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율은 4분기에 좀 감소하는 거죠. 4분기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분기 한번 볼까요? 분기. 네, 분기는 영업이익은 4분기가 3분기 때 증가하고 4분기 때 영업이익은 증가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순이익은 좀 떨어져요. 그리고 내년 4분기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전년도 대비해서는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좀 박스권에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박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차트는 살아 있는데 성장성과 수익성이 조금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성장성과 수익성이 좀 쪼그라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는 수급과 차트가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수혜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 23만원 정도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만 9,500원이니까 업사이드는 한 15.3% 정도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미래 가치로 봐도 한 7.4%, 21만 4,318원이니까 7.4% 정도, 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기보다는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빠졌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접근하시는 거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 정도 말씀을 제가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좀 목에 이제 차려고 하는 느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은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올라가죠? 외국 올라가죠? 예, 그리고 수급이 들어와 주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샀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추세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오늘 그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히 주목받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트레이딩 가능하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자세하게 드렸고요. 그래서 하루를 보냈더니 아이고 이렇게 마감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이 끝났어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플러스 0.5%로 끝났고 여기에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됐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 및 기관 매수 규모 확대에 따른 증시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대형주 전기, 전자, 제조업, 운수장비 업종 위주로 매수를 했고 경기 부양책 합의 여부에 따라 내일 증시 영향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까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가는 약간 반등 기조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네, C차트입니다. 제가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의 증시 전망은 2320포인트에서 2400 정도를 보며 조금 더 업사이드로 보면은 2418포인트까지는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싹 다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반등 기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보이시죠?
네, 너무 시장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 다만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쪽에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셔야 된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개인들의 대주주 물량들이 출회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뭐 작은 종목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이 코스닥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이 정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용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그래서 나오는 또 오후에서의 주요 이슈가 이겁니다. 최근에 개인들의 손실 폭이 또 커지고 그동안에 그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해서 개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은 개인 증시 이탈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달 들어 전일까지 개인 투자자 코스피에서 6,480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연초 이후 지난달까지 약 45조 원을 순매수하며 증시 부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수급 악화 요인으로 대주주 양도세 작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고, 상장 주식을 장내 매도 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음. 장내 매도 시에는. 그러나 대주주의 경우에, 그러니까 상장 주식을 우리가 장내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양도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주주의 경우에는 장내 거래라 하더라도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거죠. 현행은 10억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간주되나 2021년 내년부터죠. 10억에서 3억으로 크게 하향한다는 거죠. 기존에도 한번 설명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3억 원 초과분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올해 연말까지 3억 원 초과분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25에서 30%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거죠. 언론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 하향은 2013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1년 총 5차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적용 직전 연도 4분기에 개인은 증시에서 매도 우위를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률이 그동안 높았던 그린 에너지 섹터에서 개인 차익 실현 매물출의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왜 떨어질까요? 여기서는 많이 올랐다. 근데 많이 해당 주가를 올린 주체는 누구냐? 개인이다. 이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의 경우 상대적 부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상대적 주가가 부진할 수 있고 종목별 변동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보다는 코스피 쪽에 대형주 위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든 중장기로 모아가시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최근에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일 주요 증시 일정은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들어서 이렇게 강세 업종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마스크. 자, 산자부와 시각처는 마스크 수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자, 폐지를 하면 수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벌까요? 퀘스천 마크. 근데 어쨌건 호재죠. 마스크 수출 규제 폐지한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 평균 생산량 50%만 수출이 허용이 됐음. 정부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에 따라서 수출 전 주기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웰크론이 상한가 같죠? 웰크론, KM 이런 종목 좋습니다. KM 이런 종목들, 톱텍 50, 녹시자 MS, 레몬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녹십자 MS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올라가다 좀 빠지긴 했는데요. 이 중에서 뭐 웰크론도 뭐 좋은 회사지만은 이 K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M. 네. KM은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평가되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스크, 뭐 방호복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액 3년 이평선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고 있고,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이렇게 우상향 패턴, 정배열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분기 단위로 해서 매출액이 지난 1분기, 2분기 이렇게 증가가 됐고, 좀 감소하는 듯 하다가 또 3분기 때 좀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지만 4, 4분기 때는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목표가 한 24,200원 정도 잡고요. 14,350원이니까 목표가는 한 68%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괴리가 좁혀질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시장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평가돼 있다.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성장성과 수익성은 조금 다소 좀 쪼그라든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수급적인 요소와 차트적인 요소가 개선될 여지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20일 평균가 대비해서 조금 낮은 가격이니까 아직은 이제 우상향 패턴을 볼 수 없는데 오늘 무려 8.3% 올랐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빵 터져줬고, 여기서 또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주가 내릴 때 거래량이 늘지 않았다는 측면이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 계속 팔았죠. 다 팔고 난 뒤에 팔 게 없고 난 뒤에 최근에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금일의 어떤 세력의 흐름을 보면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건수가 가격대별로 이렇게 컸습니다. 특히나 더 큰 금액 단위 개념으로 해서 높아졌다는 거, 이 부분이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M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인데요. 자, 풍력은 계속해서 주목받는 역시 업종이죠. 뭐 유니선이 약 41억 원 규모의 풍력 발전용 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삼강 M&T 약 107억 원 규모의 해상 풍력용 파이프 공급 체결했죠. 개별 종목들의 해상 풍력 공급 계약 수주에 해상 풍력 건설 본격 추진 기대감이 있다. 따라서 세진중공업, 세아제강, 유니슨, 삼영엠텍, CS윈드 이런 종목들, 이 중에서 저는 조금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그래도 신뢰감을 가지고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CS윈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CS윈드 같은 경우에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정배열로 가고 있고요. 지난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뭐 3분기까지는 매출이 이렇게 증가되는데 내년 올해 이제 그렇죠. 3분기까지 증가되는데 올해 4, 4분기는 조금 감소가 돼요. 하지만 큰 어떤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 목표가는 최대 15만 3천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4만 원 보고요. 이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10만 4,500원이니까 괴리는 한 34% 정도 남았어요. 34%.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온 부분이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일 수급은 세지는 않았습니다. 세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번에 1억 원 이상의 주문을 넣는 부분이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았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차트적인 요소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은 뭐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들은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된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356주 팔았는데 가격은 싸다.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판단하시면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CS 윈드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현대글로비스는 좀 말씀을 드렸죠. 현대글로비스는 말씀을 드렸고 자, CJC푸드. 예, CJC푸드는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은 성과 났을 것 같아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소식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어제도 이제 그 뭐 내용도 나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해산물을 먼저 사서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CJC푸드가 역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CJC푸드에 대해서 한번 또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도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가 매수를 해줬네요. 좋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데이터가 안 나와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재무제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CJC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합니다. 매출이 매출이 1600, 1500, 뭐 1500 정도 이 정도 꾸준하고요. 자기 자본 총계가 659억인데 유보율이 좀 낮아요. 264%.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85%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거래하시기에 괜찮은 종목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차트적인 요소로 좀 가볼게요. 예, 가면은, 자, 보이시죠? 추세 반전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고 계시다가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되겠죠? 예, 지금 시장은 중장기로 계속 모아가기는 어려운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차트적인 요소를 보면, 자,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았다가 바닥을 다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나왔고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수급이 안 들어오고 기관들이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흐름이 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수급이 좀 나아지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JC푸드 말씀드렸고요. 이상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CJC푸드와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CS윈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기억나시죠?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마스크 관련주에서는 뭐 일코론도 있습니다만은 뭐 KM을 좀 더 주목하자. 왜냐하면 가격 싸니까.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한국가스공사,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까지 함께 보시는 게 수소 공급망 수혜로서는 세 종목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더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어쨌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국면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완전한 패닉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이슈는 없다. 이 정도까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현재 지금 시장은 이번 주의 전망은 이번 주 2320포인트 232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이렇게 요 정도 다시 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너무 힘들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쉽지 않네요. 잠깐만요.
네. 2320포인트에서 2400 정도 박스권 개념으로 해서 시장 대응하면은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종목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그동안에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예, 텍트 관련주들, 예, 그런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짧게, 이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네, 좋은 주식, 예,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드리면서 종목을 무조건 찝어서 드린다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 들어오셔야 돼요. 좋은 종목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사거리나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스타디를 꼼꼼하게 깨알처럼 하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스스로. 예,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준다, 수익을 내준다, 이런 관점을 접근하지 마시고요. 좋은 투자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주식 투자에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데요. 예,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셔서 함께 보시면 되고, 뭐 점과 함께 하시면은 또 깨알 같은 또 투자를 통해서 좋은 성과 낼 수도 있겠죠. 예, 어쨌건 상당히 어려운 시장에서 화이팅 해 주시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